주간 브리핑. (2016년 6월 24일) 금요일입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또 60항쟁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쥐고 대물림하며 권력과 기득권을 영원히 유지하려는 세력에게도 과연 4.19, 5.18, 60이 동일한 자랑거리일까요? 단언컨대 이 여러 민주혁명을 거치면서 이 땅에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시민들에게 지지 않을까 궁리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는 앞뒤 가리지 않는 골치 아픈 주체, 통제 불가능한 주체인 청년, 이 청년들을 힘 빠지게 할 방도를 앞뒤 안 가리고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족벌 언론이 민주화운동 경력을 가진 정치인들을 지목하고는 이자들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면서 끊임없이 그 진정성을 폄훼하려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노동정의를 위한 투쟁을 대목군, 전문시위대, 귀족노조의 밥그릇 지키기로 매도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학자금 대출, 대학 상대평가, 고용절벽이라는 3종 세트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년을 노예로 만든 특효 처방이었다고 봅니다. 80%가 대학 가는 세상, 대학 안 나오면 사람 대접 못 받는 세상.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졸업장 따는 것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숙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턱없이 비쌉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러다 보니 돈을 빌려다 쓰고 갚기 위해서 질 낮은 고용 현장에 내몰립니다. 이렇게 삶에 팍팍하게 얽히게 되면 노예로 살게 돼 있지요. 저들의 공격수단 두 번째, 상대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청년들을 학점의 노예로 만듭니다. 학생끼리 연대와 협동을 하기는커녕 나 좋은 점수, 나 좋은 취업을 위한 생계형 로봇으로 변질되게 만듭니다. 저들의 공격수단 세 번째, 고용기피. 이 고용기피는 완성 단계인데요. 제 아무리 좋은 점수, 좋은 어학실력, 좋은 경력을 가져도 취업문을 잔뜩 좁혀 놓아서 아무나 쉽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춘들은 이 체제와 시스템에 순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청춘들을 굴복시키면, 청춘들을 노예로 만들면 그들은 노동운동 없는, 정의가 없는 세상을 완성하게 됩니다. 부디 청춘들에게 호소합니다. 이 굴레를 뒤엎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매년 최고의 강사진과 최고의 수강자 만족도를 자랑하는 2016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특강 7월 9일, 10일 이틀간 개최합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주최로 올해도 새로운 주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전화는 070-7584-2050 미래산업보고서 등 3대 특전 제공.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는 sdinomics.com입니다. 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했습니다.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인 영국. 네, 유럽연합에서 43년 만에 탈퇴를 선택하면서 글로벌 정치경제 지형에 대격변이 예상됩니다. 파운드화 가치가 1985년 이후 31년 내 최저로 떨어졌고요. 엔화 가치는 폭등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각국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한 비상회의를 소집하는 등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브렉시트를 선택한다면,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한다면 영국이 망한다.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예견을 했었지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영국이 탈퇴를 하게 되면요, 망해요, 영국이. 통화동맹이 생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큰 배를 만들어야 파도에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안정성을 얻기 위해서 유로존을 만든 거예요. 근데 영국은 여기 가입 안 하고 있으면서 유럽연합이라는 선단에 딱 끼고 있어가지고 파운드화도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걸 딱 끊게 되면 파운드화는 자체가 조그만 배예요. 이 세계 금융시장의 파도가 몰아칠 때는 파운드 같은 작은 배는 금방 흔들릴 수 있어서 그래서 폭락을 했죠.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이게 국민의당을 기반채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측이 허위 진술을 하라는 취지로 조언했다. 김수민 의원 측이 이렇게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가 김수민 의원 측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제출한 의견서를 입수해서 보도했는데요. 김수민 의원은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당과 상관없는 일로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변호인 의견서에 나온 최윗선입니다. 그보다 윗선인 박선숙 사무총장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수민 의원이 4.13 총선 이후 광고대 행사 세미클론 김모 대표에게 1억 원을 주셔야 돼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검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세미클론은 김수민 의원이 3월 24일 당에 소개한 업체인데, 김수민 의원은 3월 21일 세미클론 김모 대표에게 이메일로 국민의당의 매체별 광고 배분 내역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는 김수민 의원을 소환해서 당 비례대표 당선인이자 홍보위원장 신분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대행 수수료 수익을 자신의 회사인 브랜드 호텔에 나눠달라고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추궁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수민 의원 측은 브랜드 호텔이 사전 구두 계약대로 실제 광고를 제작, 납품한 대가를 요구한 것이라면서 국민의당이 광고를 자체 제작한 것으로 하고 허위로 국고 보전을 청구한 것이 문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당이 허위로 국고 보전을 청구했다. 김수민 의원 측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자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이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인쇄 대행 업체사에다가 1억 1천만 원을, 김수민 의원이 TV 광고업체에 6,820만 원을 요구할 당시 이를 박선숙 의원이 지시하고 사전 모의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왔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떠넘긴 책임자는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인데요. 선관위 관계자는 하지만 총괄 책임자는 박선숙 의원이지 왕주현 부총장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들도 왕주현 부총장이 박선숙 의원 결재 없이 회계 처리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국일보 사설로 새누리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결국 사퇴했다. 무엇보다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오로지 다수 계파인 친박계의 의지가 관철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김희옥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소속 탈당파 의원의 복당 결정 문제가 아니라 권성동 총장과의 당무 견해차라는 입장을 밝혔다지만 경질 명분에 분칠에 지나지 않는다. 유승민 의원이 포함된 일괄 복당 결정에 반발해서 권성동 사무총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재선 이상의 강경파 친박계 의원들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과정에 청와대의 책임 추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사무총장은 한 달여 뒤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직무를 맡고 있는 만큼 비박계인 권성동 총장이 관할하는 한 당권 장악에 유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권성동 총장의 사퇴는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박계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 공천, 총선 참패 후 정진석 원내대표가 주도한 혁신한 무산 시도에 이어서 친박계의 위력 시위 성공 사례에 오르게 됐다. 이 과정에서 명분도 당원 당규도 철저히 무시됐음은 물론이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비난해오던 때법이 절차나 규정 위에 군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공약 포기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기막힌 기사가 실렸습니다. 밀양 신공항요, 잘 물 건너갔지에. 시장님이나 정치인은 속상하겠지만 또 있네 얘. 땅 투기로 망한 사람들도. 한 주민의 말이라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건데요. 정부가 밀양이나 부산 가덕도 대신 김해공항 확장을 발표했던 날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했어요 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조용하게 살아오던 사람들이 정부가 10년 넘게 추진한 신공항 때문에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고 외지 부동산 투기꾼들이 달려들어 일으킨 부동산 열풍에 마음만 많이 상했다고 입을 모았다고 하는군요.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밀양, 한 70%가 외지인 소유라고 합니다. 그 자들이 지금 잔뜩 열받았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보도인데, 글쎄요, 이 기사가 한겨레에 실리면 납득이 갈 텐데 조선일보에 실렸다는 점이 놀랍고 우습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조선일보 종사자나 조선일보가 두둔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땅을 안 산 겁니다. 샀다면 이 기사가 안 실리는 정도가 아니라 백지신문을 내면서 항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아일보를 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서 곧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김영란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 기간은 바로 그제까지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의 법 취지대로 애초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거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죠. 자, 굴비의 눈물, 한우의 한숨, 기억나십니까?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뭐 얻어 처먹는 언론인이 있어서인가요? 조선일보는 좀 더 깨끗하게 해보자는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야지를 놓았습니다. 선물을 생산하는 농어민을 앞세워서 말이죠. 조선일보가 만약 밀양의 투기꾼이었다면 밀양의 투기꾼들 비웃지 않았겠죠? 신공항 무산,
네, 여기에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겠죠. 본인이 당사자인 것은 이렇게 길을 쓰고 반발하는데요. 당사자가 아니면은 원칙과 정도를 찾는 신문. 네, 이런 이중자 때의 조선일보.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이달 말 종료시키려는 정부의 행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관련한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특조위 활동은 아직 마무리할 때가 아니다. 참사 원인은 물론이고 구조작업이 지연된 원인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그래서 특조위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 원인이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새누리당의 요구 때문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청와대 조사는 국가재난상황 매뉴얼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규명 조사 과정의 하나로 결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를 정치적 흥정으로 삼았다면 그 자체가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다. 나아가 새누리당이 특조위 기간 연장의 부정적인 이유가 오직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확인시킬 뿐이다. 세월호 기간 연장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 진정 협치를 할 생각이 있다면 세월호 법 개정의 매듭부터 풀어야 한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안녕하십니까.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환균입니다. 공정 언론을 세우려는 이건 언론 노동자들의 꿈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 시민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공정 언론을 주장하다가 많은 언론인들이 해직되고 아직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언론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도 바로 선다는 믿음을 가진 우리나라의 모든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정 언론 바로 세우기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공정 언론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반 광화문 광장에서 공정 언론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공정 언론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중하게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64살 김소연 씨, 지난 2월 강원도 원주시 한양 정형외과 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 피해자입니다. 김소연 씨는 아직 간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에 이르는 비싼 약값 때문입니다.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했던 이경애 씨도 딱한 사연입니다. C형 감염으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치료비가 모자라서 1,600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후유증 탓에 일을 제대로 못해서 빚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뭐 하고 있을까요? 지난 3월 한양 정형외과 의원 원장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감염 환자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그때 정부는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상책은 제한적입니다. 보험급여 대상이 절반의 질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 1,000만 원 넘게 들이지 않으면 계속 고통 속에, 질환 속에 있어야 합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선진국을 표방하는 나라 중에 이런 나라는 없겠죠.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 전략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이따른 환승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환승객 수는 오히려 줄고 있고 국제 화물수송 순위 역시 경쟁공항에 밀려서 하락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성장세가 2014년부터 꺾였다는 점입니다. 왜 이럴까? 전체 매출에서 항공기 착륙, 관제료 같은 여객과 항공기 처리에서 발생하는 항공 수익 외에 상업시설 임대료 같은 비항공 수익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손쉽게 수익을 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4년이라 이 시점도 그렇고요. 공항의 공공성을 망각하는 흐름도 그렇고요.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 민영화의 부푼 꿈을 가졌던 사람들도 바로 그들이었고 말이죠. 무자격자, 즉 선거 출마를 앞둔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낙하산을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임명했던 자들, 그 자들도 바로 이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국민일보 기사를 인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지난 1월 12일자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속기록 기막힙니다. 이 내용을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는데요. 아시죠? 일본군 위안부 만행. 이 내용을 담은 기록물. 이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이 국내에서 추진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작년 12월 피해자 할머니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한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작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이거 일본 눈치 보느라고 예산 지원을 끊은 거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중의원 속기록을 보니까 일본 야당 의원이 지금 한일 합의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에 관해 더는 상대를 비난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기시다 외무상이 한국 정부는 합의를 이행하고 있는 중이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에서 발을 뺀 이유가 위안부 문제 합의 때문 아니냐 이런 비판이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STX 조선해양경영진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6,600억 규모의 분식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매출액은 부풀리고 매출 원가는 적게 잡는 수법인데요. 강덕수 전 STX 조선 회장은 4년 동안 40억 가까운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미 분식 의혹이 제기된 2013년 말 강덕수 전 회장이 받은 성과급 이걸 환수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경영진이 수조 원대의 분식 회계로 실적을 부풀린 다음 이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성과급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다시 거둬들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거짓 실적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성과급이 지급된 만큼 이를 환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둬들일
법적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일보가 지적했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등을 주요 주주로 하는 롯데그룹 계열사입니다. 롯데자이언츠 이사회는 훈련시설 활용 목적으로 경남 김해에 있는 야구장을 203억 여원을 들여가지고 지불하고 이 부동산을 사들이겠다고 결의합니다. 하지만 매입 비용은요, 당시 롯데자이언츠 구단 자산 총액인 126억 원을 60% 이상 웃도는 거액이었습니다. 결국 사내 현금 보유분하고 은행 차입금까지 동원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신고된 토지 가격은 해당 지역 공시지가의 5배가 넘는 액수였습니다. 무슨 광역시도 아니고 말이죠. 일개 기초단체에 불과한데 공시지가의 5배를 넘는 액수로 사들였다. 차익은 누가 본 것일까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부동산을 살 필요가 없었는데 왜 부풀렸을까요?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한테서 청탁자금으로 3억 원을 받은 홍만피오 변호사, 이 홍만피오 변호사를 만나거나 수배 중인 정은호 씨의 브로커와 전화 상담을 한 사실이 확인된 고위직 검사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 놓고는 문제없다, 실패한 로비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2차례나 만나고 최소 6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최윤수 차장검사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최윤수 차장의 직속상관인 박성재 고검장은 서면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박성재 생각하고 최윤수 만났던 것은 아닐까요?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11년 성매매 알선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 일전에는 써낸문으로 알려진 회사지요. 라미드그룹의 문병욱 회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서울신문이 전하고 있는데요. 검찰 기소 당시 문병욱 회장은 과거 유죄 판결에 집행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구속되지 않았고 재판이 지연되면서 가중처벌도 면제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문병욱 회장 병풍에 누가 있느냐? 검찰총장과 법원장 출신의 화려한 전관 변호인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네, 문병욱 회장이 최근 정은호 게이트에서 드러난 것처럼 전관의 힘을 빌린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뒷말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한 변호사는 문병욱 회장 측에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가 수사팀을 상대로 전화 변론을 시도해서 성공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이렇게 귀띔했다고 합니다. 혹시 전관 변호사 검사에게 전화하면서 선배님 이 소리 들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지난해 4월 혼인 건수가 1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4월 혼인 건수는 22,800건인데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7.7% 감소했습니다. 월간 혼인 건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4월 기준으로는 2004년에 이어서 사상 2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추이입니다. 추이. 4월 혼인 건수는 최근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서 4월 혼인 건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한 20에서 30대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는 통계청 분석. 이건 저도 할 수 있겠네요. 세계일보 일면 보도였습니다.
경향신문은 일면에서 올해 4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은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는 2005년에 역대 최저치를 할 수 있는 43만 5,031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도 지난해보다 급감하고 있어서 저출산 기조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한국은 내년부터 14살 이하의 유소년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자보다 적어지고 생산 가능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합니다. 애 낳으면 낳는 년만 고생이죠. 예, 이런 인식이 파다합니다. 정권 교체가 만능은 아니지만 해결의 전제 조건이자 출발점이라는 생각 정확하지 않습니까?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몰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간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말을 고집하다가 최근 들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서였는지 몸을 깊숙이 숙였는데 내부 진상조사단을 꾸린 것은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당에서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시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고려도 없이 당원 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내부 진상조사라니? 당 조직의 범죄자로 물리는 양상인데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의 당사자인 김수민 의원이 오늘 새벽 16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했습니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는 모르는 사실이라며 국민의당 측이 허위 진술을 하라는 취지로 조언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천 신청도 안 한 김수민 의원은 어떻게 7번에 배정될 수 있었을까? 새누리당 30년 당원인 아버지 급하게 차출해 가느라 그랬다고 하는데 본인 말을 본인이 수긍할 수 있을까? 김수민이가 이뻐서 7번을 해놓은 게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에서는 5번 이상이 아닌 걸로 봤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대표를 전날까지 영입을 못했고 김 전 의원은 새누리당 30년 당원이 다른 당에 딸을 넣으면서 뒷거래로 7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공천 헌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시안에 몰려 청년 비례대표를 골랐기 때문에 돈을 요구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밤사이에 이루어져 놓고서는 돈 달라고 하는 당이 있다고 하면 그거 당도 아니죠. 안철수 대표가 그런 정도로 때가 묻은 대표라고 보지 않습니다. 29살짜리가 어떻게 마녀가 됩니까? 백설공주입니다, 아직. 문재인을 공격할 용도였건 혹은 자신의 철학이었건 간에 그간 내뱉은 말이 많으신 안철수 대표. 이 위기를 어떻게 파헤쳐 나가려나?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도덕성을 상실한 당의 정권 비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도덕적 우위는 정권 교체의 필수 조건입니다. 기득권의 횡포와 권력의 남용을 규탄하기에 앞서 우리 내부의 부패를 먼저 도려내서 우리가 집권하면 깨끗한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추상 같은 반부패 기풍과 문화가 당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당이 집권하려면 도덕적 면에서 새누리당을 압도해야 한다는 평을 받아야 합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권, 90년대 시민단체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당내 부패와 싸우지 않는다면 나라의 부패와도 싸울 수 없습니다. 당내 부패를 감싼다면 나중에 더 큰 부패도 감싸게 됩니다. 당도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바꾸겠습니까? 지금 우리 당이 본질적 혁신에 나서고 정풍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패에는 관용이 없습니다. 부패에 작은 부패, 큰 부패도 없습니다. 부패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영구 퇴출시켜야 하며 그 기준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단 한 건이라도 부패 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당원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 조치해야 합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중앙일보 칼럼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헌법 개혁이 왜 절실한 민생 개혁인가? 네, 이 칼럼 내용을 여러분 듣기 좋게 쉬운 말로 가급적 구어체로 풀었습니다. 최근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미래를 두렵게 바라보게 된다. 주요 민생 지표, 경제 지표, 인간 지표들이 통계 작성 이래 또는 역대 또는 민주화 이후 최악, 최고, 최저, 최하, 최초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사회 갈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고, 최악을 계속 놓치지 않고 있다. 극단적인 정치적 대결의 악화와 문제 해결 능력의 사실상의 부재, 체제의 비효율성이 바닥으로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체제의 비효율성이란 것이 무엇인가? 일례로 민주화 이후 대기업의 자산이 늘고 매출도 늘고 국내 총생산 비중도 늘고 업종도 늘고 사내 유보금은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폭증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고용 비중은 거꾸로 40에서 60%나 크게 줄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 윗물이라 할 수 있는 관료 사회를 보자. 투자한 공적 자금의 증발, 4대강, 방산비리, 낙하산 인사, 자원 외교에 가공할 천문학적 혈세 낭비와 끝없는 관료와 시장, 또 금융과 기업의 부정부패를 국민의 대표가 제도적으로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OECD 평균 수준으로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청년 취업률 제고, 교육비 인하, 노인복지 제고, 공무원의 수 증가는 결코 어렵지 않다. 요컨대 절대 권력과 관료와 기업의 전횡을 금지하는 것이 민생 개혁의 첩경이다. 권력과 자원을 분산하는 한쪽이 몽땅 다 갖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헌법 개혁으로 가능하다. 헌법을 바꾸지 않고서 민생 개혁과 민생 증진은 불가능하다. 루소는 모든 정부 가운데 민주정부가 언제나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고 했다. 결정적인 국면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20대 국회가 엄중한 소명의식을 갖고 시민사회와 공동개헌기구를 설립해서 권력분산, 의회국가, 복지국가로의 헌법개혁을 성취하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함께 민생개혁과 국가회복의 정초를 다시 놓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헌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모든 현실이 똥바다 같지만 정상적인 나라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굶을 걱정, 못 배울 걱정, 일할 수 없게 될 걱정 따위는 정부 차원에서 다 지워줍니다. 우리는 그런 당연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정부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걸 하나 라면서 정부 편에 섭니다. 예, 우리가 국민으로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투표로 그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세상으로 나가는 길목을 막는 정치 세력이 있죠. 악의 무리 딱 하나 있습니다. 이들을 극소수로 만들어버리거나 내쫓으면 됩니다.
1년 반 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투표 근육을 키워야겠습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